양궁 금메달리스트 김보배 선수의 은퇴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KBS 아나운서 이광용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박수 치시려면 치셔도 되고요. 그냥 넘어가시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김보배 선수에게는 박수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양반이 뭐 양궁 중계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자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양궁 중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보배 선수 가족과 좀 친해서요. 제 결혼식 사회도 보고 저 뒤에 이제 노란색 유치원 교복을 입고 있는 제인이 김보배 선수의 딸 제인이 돌잔치 사회도 제가 봤습니다. 은퇴 기자회견 사회까지 봤으니까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김보배 선수 만나기 전에 김보배 선수가 양궁에서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거뒀는지 선수 김보배 그간의 모습을 준비한 영상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김보배 선수를 무대로 모시고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보배 선수를 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궁 선수 김보배입니다. 먼저 그간 저와 대한민국 양궁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선뜻 발길을 내어주신 기자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997년에 양궁을 시작하여 27년 동안 이어온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을 포함하여 세계선수권 대회, 세계양궁월드컵, 아시안게임과 그 밖의 국내 경기 등 금메달 94개, 은메달 50개, 동메달 43개의 메달 획득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제가 정상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스승님과 선후배 동료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양궁협회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늘 헌신과 봉사로 제게 힘을 주었던 가족들에게도
큰 감사를 전합니다. 그 활시위는 제가 당겼지만 관역의 명중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분의 덕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넘치도록 받았던 국민적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앞으로 제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길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실전적 경험을 이론에 접목하기 위해서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는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양궁의 생활체육화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생활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 양궁의 우수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일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누구나 양궁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효자 종목인 양궁이 올림픽에서만 사랑받는 운동이 아닌 일상에서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엘리트 체육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또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선후배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8년에 임신 2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비를 맞으며 활시위를 당기던 때가 생각납니다. 종별 선수권 대회였는데 그때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출전했던 2021년 올림픽 재패기념 회장기 대회에서도 1등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국내 대회 메달이 올림픽만큼이나 값진 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궁 선수를 엄마로 둔 딸은 한창 응석을 부릴 나이에 엄마의 곁을 떠나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주말에만 만나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며 펑펑 울던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엄마를 안 보내주겠다며 제 옷자락을 잡는 고사리 같은 어린 딸의 손을 뿌리치고 광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의 먹먹한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을 때립니다. 남편은 저의 훈련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지난해에 국가대표에도 선발이 되는 등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최고의 기량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장했을 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항상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가 막상 활시위를 내려놓으려고 하니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저의 빈자리는 이제 든든한 후배들이 채워줄 거라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양궁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궁 선수 기보배의 제2의 인생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24년에도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든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눈물이 가득했던 소감 발표였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이제 출발하는 기보배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양궁협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서 받으실까요? 그게 더 낫겠죠? 테이블 앞쪽에서? 예. 예, 그쪽에서 주시고. 예. 자, 저희 기자님들 쪽으로 보면서 웃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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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위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예.
대한양궁협회가 체육단체 중에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양궁 또 그 가운데 기보배 선수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보배 선수의 가족을 대표해서 남편과 딸인 제인 양이 함께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이 기보배 선수 모르게 깜짝 선물 준비했습니다. 선수 생활 27년을 기념해서 순금 27돈으로 메달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예, 메달 수여식과 함께 꽃다발 증정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잠시 엄마한테 꽃다발 드리고 자, 잠깐만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수 은퇴 기념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정희재 도시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지난 27년간의 양궁 선수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그간 보여준 헌신과 노력에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응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가족 일동 금메달 목에 걸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체육 전문 기자님들이시라서 그 올림픽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진짜금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순금 27돈 진짜 금메달이라고 남편이 꼭 좀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좀 무거운가요? 실제 올림픽 아시안 게임 금메달보다? 네, 올림픽 금메달 3개보다 훨씬 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인이도 웃어. 앞에 카메라 그 사진기들 삼촌들 이모들 보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꽃다발 테이블에 놓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님들과 이제 뭐 이런저런 궁금증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갖고 계신 기자님께서는 이제 의사를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학 권재민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좀 은퇴하신 선수들 보면 좀 다 조금씩은 선수 생활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씩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좀 아쉬웠던 순간이나 좀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항상 매 순간 모든 경기에 임했을 때 저의 마음가짐이 내 안에 모든 걸 쏟아내라 후회하지 않을 땀이라는 항상 그런 문구를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회를 참가했었지만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리우올림픽에서 장혜진 선수와 4강에서 4강에서 붙었을 때 가장 그때 경기를 저는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2연패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저 역시도 2연패를 달성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컸기 때문에 그 문턱에서 제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장혜진 선수도 아나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김효경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호회 선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좀 지난해 선발전도 통과를 하셔서 네. 사실 좀 올림픽도 당연히 도전을 하실 줄 알았어요. 좀 뭐
최고의 순간에서 물러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2년도, 2016년도 두 번의 올림픽을 나갔지만 정말 이 양궁에서의 올림픽을 나간다는 거는 제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그런 고충과 힘듦과 부담감이 동반이 됩니다. 물론 2023년도에 이제 태극마크를 힘들게 달았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과연 리우 때랑 런던 때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도 들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모교인 후배가 안산 선수가 또 잘해주는 모습 보면서 제 뒤를 이어줄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파리 올림픽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발되는 것조차도 어려운 문턱이기 때문에 이로써 저는 만족을 하고 이제 화를 내려놔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KBS 호솔지 기자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까 가장 아쉬웠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가장 영광스러웠던 장면,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기자회견문에서 이제 양궁의 생활체육화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런던 올림픽 마지막 슛오프 한 발을 쐈을 때 그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화살의 한 발로 저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랄까 좀 아무튼 힘든 과정이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또 그게 금메달로 잘 성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양궁 인생에 있어서 큰 반환점이 됐었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장 그때 순간이 가장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 지금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양궁을 알리고 또 더 나아가 이제 유소년이라든지 꿈나무들이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일반인들과 그리고 유소년 그리고 꿈나무 학생들이 좀 양궁을 더 재밌고 즐겁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스포츠 2세 선수들의 활약이 되게 많은데요. 만약에 좀 제인 양이 좀 엄마를 따라서 양궁을 하고 싶다거나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좀 시키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절대 양궁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은 시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전국체전을 마치고 이제 10월 달부터 집에서 이제 제인이랑 한 15달 가까이 집에서 지내봤는데요. 저 못지않게 굉장히 승부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뭘 해도 정말 잘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다면
저는 양궁이든 모든 스포츠 종목이든 한번 네, 시켜보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네, 저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 그 파리올림픽이 이제 곧 있는데 물론 이제 양궁 같은 경우에는 선발전을 통해서 선수들이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시안 게임에서 안산 선수나 임시현 선수도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쳤잖아요. 이 후배들 올림픽에서 활약할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 여자 단체전이 이제 10연패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7연패, 8연패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때 그 정말 중압감과 부담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거든요. 8연패를 달성하고 나서 와, 9연패에 도전하는 우리 후배들 정말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하는 우리 후배들 모습 보면서 이번 파리올림픽 정말 준비만 잘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우리 후배들 묵묵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중계석에서 함께 하실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말씀도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네. 이번에 또 파리올림픽에서 KBS 해설위원으로도 또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엄마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운동 하나만 전념하기도 힘든데 육아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셨는데 네. 좀 엄마 선수로서 살아간다는 게 또 어떤 의미고 또 엄마 선수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또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선수였을 때 언니들을 보면서 대부분이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속팀에서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선수를 뭐 좋아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러한 힘든 순간도 있는 만큼 또 그만큼 보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대회 나가면 가장 나이 많은 언니로 이제 맏언니로 계속 시합을 출전했었는데요. 그 밖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는 없지만 결혼을 하고 선수 생활을 이어온 선수들이 항상 저를 보면서 언니 정말 대단하시다고 언니처럼만 되고 싶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정말 허투루 시합을 뛰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른 종목에서도 이제 엄마로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본인이 팀에 뭔가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후배들한테 내가 정말 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겠다라는 앞으로의 많은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이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갑자기 생각나죠.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은퇴를 선언해서 후배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예, 가장 좋아했던 후배는 누군지, 혹은 그런 의사 표현을 한 후배가 있었는지, 언니 은퇴해서 너무 기뻐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지. 많습니다. 네. 저와 같이 한 10여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었던 광주시청 양궁팀들도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고요. 무엇보다 제 모교에서 지금도 선수하고 있는 후배들,
특히 뭐 최미선 선수라든지 어쨌든 제가 항상 선수들, 그러니까 제가 졸업했다고 해서 항상 그 학교의 발길을 끄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를 항상 찾아갔었거든요. 친정처럼요. 그래서 저보다 진짜 띠동갑 넘게 차이 나는 후배들에게도 정감 있게 대했던 게 좀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친근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배들도 저한테 언니 너무 축하한다, 고생 많았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비켜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 오히려 아쉬움을 더 많이 네, 알겠습니다. 보였습니다. 제가 괜한 짓궂은 질문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합뉴스 TV의 박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전에 인터뷰 하신 거를 이제 언뜻 보고 왔는데요. 혹시 다시 태어나도 양궁하고 싶으실지?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양궁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 기량이 좋은 선수도 너무 많고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진짜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양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지나오면서 왜 다시 네. 태어났을 때 양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그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항상 그 무한 경쟁 속에서 내 목표를 꼭 이뤄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싫었고요. 모든 것이 다 대한민국 양궁 선수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올리려고 드렸던 질문은 아닌데. 예.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예. 막 힘들었던 순간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고 그때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다 보니 울컥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기사 쓰시기에 충분한 내용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지난 시즌까지 국가대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해설위원도 하시겠지만 혹시 지도자에 대한 꿈은 없으신지? 우선은 뭐 엘리트 체육보다는 저는 더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우선은 우리 양궁이 항상 그 올림픽 시즌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선수 생활하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생활체육에 더 열심히 실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 생활체육으로서의 양궁에 대해서 이제 큰 마음을 표하셨는데 구체적인 모습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펼쳐 나가실지에 대한 것도 살짝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기법의 양궁 클럽 이런 게 탄생하는 건가요? 사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양궁 클럽, 뭐 아카데미 이런 것도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한번 좀 생각을 쭉 해보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양궁의 저변 확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궁에 대해서 더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르란 법
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얻어가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이제 잘 해주셔서 기보배 선수의 여러 가지 마음들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보배 선수 은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년 가수가 기보배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점심 식사가 맞은편 기자클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혹시나 이제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주차 확인을 바로 해드립니다. 예, 안내문에 이제 성민수님께 말씀을 주시면 바로 주차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차량 관련된 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